6개월간 코칭을 했죠. 저도 놀라운 게 그분이 망했는데 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가 됐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하우코칭의 현밀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김원양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이 인생편이었다면 이번에는 코칭편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의 많은 인생의 시간을 코치라는 직업에 투자를 해왔는데요. 오늘 코칭을 말하다 그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오늘 더 좀 화사하신데요? 네. 코칭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코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람마다 코칭을 표현하는 강조점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네. 미래의 비전을 향해 스스로 그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 기술, 그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코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코칭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땐 제가 기업을 경영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교육과 그 FT 교육을 제가 받을 때 코칭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영국에서 상담을 공부하고 왔잖아요. 상담을 하던 저로서는 코칭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코칭을 배워서 상담과 코칭을 섞었을 때 훨씬 효과가 컸어요. 제가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전문 코치가 됐죠. 그러시군요. 저도 코치지만 정말 듣고 싶어요. 코칭의 매력이라는 게 뭘까요? 글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상담은 과거를 다루고 상처, 트라우마를 다루고 코칭은 상대적으로 미래에 초점을 두고 강점을 발견해서 그걸 달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연구소를 했었는데 제 아내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옆방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한숨 소리가 들리는데 제 방에서는 웃음 소리가 들리니까 오늘 아내가 와서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극적인 한 장면이 있지만 상담할 땐 저도 많이 흔히 하는 말로 기가 빨렸었는데 코칭을 하면서는 코칭하는 저나 고객이 다 이렇게 에너지가 얻어지는 그런 느낌이 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상담이 좀 과거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여전히 상담이 유용하고 그럼요. 의미가 있고 미래를 조금 더 개척하고 싶은 의지를 가질 때는 이제 코칭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코칭을 또 많이 배우시고 코칭하시는 분도 사람의 마음과 이 헤아림을 좀 깊이 있게 하려고 또 노력을 하시니까 그 접점이 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저희가 왜 그 한 기업에 외우면서 같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여섯 분끼리 이렇게 묶어서 그룹 코칭을 하게 되면 유독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맡은 그 그룹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 치유받았어요. 제 삶을 다르게 살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셨길래 그런 레퍼런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역할에 몰입돼 있었던 그 의식을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과 주체성을 좀 각성을 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가정에서 생기는데 당신의 가정이 어떤가? 그 사람의 가정 생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 나눴던 게 그분들한테는 좀 특별한 대화 시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기업에서 많이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건 당신은 당신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냐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와 대화가 안 되는데 조직에서 대화가 안 되게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세대 갈등, 세대 차이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먼저 갖게 하고
그 경험의 노하우를 조직에 적용을 그렇죠. 하도록 하는 쪽으로 저는 주로 하면 네.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네, 네. 말씀하시니까 소크라테스 형도 나 요즘 젊은 애들 때문에 나는 머리가 너무 아파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MZ 세대에 대한 어떤 세대 차이의 갈등에 대해서 혹시 좀 더 헤아려 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실까요? 제 막내 아들이 그때 30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어. 아빠는 70살이잖아. 30살이 어떻게 70살을 이해해? 네. 근데 아빠는 나를 이해할 수 있잖아. 30대를 겪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맞는 말이네요. 그 원리를 따지자면 리더들이 쟤네들 그 조직 구성원이 자기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리더가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보면 찌찌 뭐 깎아줄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것처럼 기성세대 또는 리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언어와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고 일로 내려갔을 때 사실은 그때 그 아랫사람들이 그 리더를 정말 존경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 낮아지는 그 겸손함,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게 저는 조직의 소통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봐요. 아니 너무 맞는 말이지만 근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아드님하고의 셋째 아드님하고 특히 관계가 좀 달라지거나 대화 패턴이 좀 바뀌셨나요? 그러면 저는 코칭을 접한 지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을 때는 자꾸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처방을 주려고 했었는데 제가 코칭을 배우면서 가족들과 대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가장 많은 수혜자가 막내 아들이었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에 혹시 막내 아드님한테 좋은 뭐 칭찬 들으신 게 기억이 나세요? 이제 연말에 우리 아들이 어려운 일을 좀 많이 겪었어요. 그거를 제가 코치로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도울까 코치로서 제가 한 3년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 끝났을 때 제가 아들한테 너 때문에 아빠가 많이 성장하게 되었다. 진심으로 더 인내심도 커지고 오래 참게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텐데 참아줘서 고마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울컥했어요. 애가 아빠가 꼰대로 잔소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그 참아주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리더들한테 건의했던 부분들 그거네요. 너무 뿌듯한 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드님하고의 관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코칭하면서 그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던 뭐 성공이라기보다는 보람이 있었던 사례를 든다면 하나는 이제 완전히 망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어요. 프랜차이즈 사장님이셨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코칭을 받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 6개월간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왔어요. 진짜요? 큰 돈을요. 6개월간 코칭을 했죠. 저도 놀라운 게 그분이 망했는데 현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부가 됐어요. 어머, 진짜요? 의사 면허도 갖게 됐고요. 현재 미국에 살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이 코칭을 통해서 미래의 자기, 성공한 자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했더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성공을 했던 사례. 그룹 코칭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의 이제 여자 40대 팀장이었는데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도 팀원들한테 제일 비난을 받던 팀장이 한 분 계셨는데 6개월간 그룹 코칭 받고 나서 그분이 가장 팀원 중에 늦게 출근하고 제일 일찍 퇴근해서 가정을 돌보게 됐고 그리고 팀원들한테 가장 신뢰받는 팀장으로 변했을 때 그분한테 제가 따로 감사 카드를 받았을 때 너무 뿌듯했었죠. 아까 첫 번째 사례 말씀하셨을 때 뭔가 프랜차이즈에서 망하셨던 분이 지금 이제 거부가 되시고 미국에 산다 말하는 말씀하셨을 때 얼마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얼마를 갖다 대출을 받아서 우리 드리면 나도 거부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분은 절실했었어요. 그랬구나.
망했기 때문에 네. 기댈 데가 저밖에 없었던 거죠. 진짜 대한민국에서 리더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 자원도 별로 없는 이 나라에서 이 고군분투 엄청 해야 되거든요. 리더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멘트? 글쎄요, 뭐 사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리더가 필요하면 다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내 잔이 넘쳐야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수신제가고 지구평천하는 말도 있고 내가 신뢰 있는 사람이라야만 다른 사람을 신뢰롭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성실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성실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리더가 리더로서 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한 사람으로서 잘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자기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성과를 올리는 것은 리더의 능력이 아니라 구성원의 능력의 총합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어떻게 잘 관계를 맺는가,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우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자기 잔이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제 표현으로는 정당한 이기심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만은 자기를 먼저 돌봐야 된다. 네. 그리고 남을 돌보고 자기를 육성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육성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내 잔이 넘쳐야 그게 남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분들한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경쟁심은 비교의식에서 오거든요. 내가 쟤보다 나아져야지.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인생은 레이스가 아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다.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 건데 왜 비교를 하느냐. 사업도 경쟁이 아니다.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패배감을 갖는 거를 볼 때 안타까워요. 인생은 레이스가 아닌데 각자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은 레이스가 아니다, 경쟁이 아니다, 너의 삶을 살아라. 네. 제가 50년 전에 충실대학교 안병호 교수님의 수필집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은 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고 또 그거를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이제 3분설이라는 것인데요. 첫째, 지분, 내 분수를 아는 것. 내 분수, 내 역량의 한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분수를 아는 것. 두 번째가 이제 수분, 분수를 지키는 것. 근데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지나쳐서 소비를 하거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리수라는 게 따르거든요. 그러네요, 무리수.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안분, 분수의 족한 줄 아는 것. 그래서 저는 뭘 하려고 할 때 늘 이게 내 분수에 맞나? 어떤 자리를 저한테 준다, 뭐 장관 자리 준다고 했을 때 이건 내 분수에 안 맞는데 그럼 제가 거절을 해야 되겠죠. 아니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내 분수에 넘치는지 넘치지 않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 순간은 어떤 게 오면 최선을 다해보면 돼요. 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분수가. 제가 5점이었는데 최선을 다하니까 5.1이 되는 거예요. 그럼 5.1에 내가 감사하고 성장된 거잖아요. 네. 5.2가 되기도 하고.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거기가 저는 맥시멈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제가 지금 맥시멈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그럼 노력을 하는 걸로. 네.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 진짜 인생편도 너무 좋았지만 예, 코치편에서 굉장히 감동되었던 말씀도 해주시고 또 여러 리더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또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이 너무나 주옥 같아서 진짜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뭐 마지막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렇게 인터뷰했는데 밥이나 한번 사주시면 네, 하는 생각이 맛있는 있고, 걸로 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우 코칭에서 저를 알아봐 주셔서 그것에 너무 고맙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오랫동안 주셔서 하우 코칭에서 번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사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또
코치로서 제 롤 모델이기도 아이고. 하시고 저랑은 이제 차원이 다르시지만 말씀이세요. 제가 하우 코치의 그 한 일원이고 하우 코칭이라는 조직에 작게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저한테 참 영광이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코칭을 말하다 편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코치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김원양 교장 선생님의 조언을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뭔가 직장 생활에서 삶 속에서 좋은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조언들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교수님.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밥 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